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히어로 플래닛의 운영자 미토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아주 감성적인 영화를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주 잠시만 첫사랑에 대해 떠올려 볼까요? 어쩌면 그 첫사랑이 아주 남다르고 특별한 추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정말 너무나 아련하고 특별하게 다가오죠. 오늘은 바로 그 첫사랑 같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2002년에 개봉한 워크 투 리멤버라는 영화인데요. 분명히 이 영화가 스토리나 연출이 아주 독창적인 영화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주는 평범하지만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감성만큼은 너무나 특별한, 그리고 첫사랑처럼 아련한 그런 영화죠. 최근 소식인데 이 영화가 올 11월에 재개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만의 섬세한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 영화가 15주년을 맞이했고 여주 제미 역을 맡았던 맨디 무어는 인터뷰에서 직접 자신의 영화 중 최고의 연기를 펼쳤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맨디 무어는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에서 라푼젤 역을 맡아 연기와 노래까지 모두 완벽히 소화하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녀는 2002년 워크 투 리멤버에서 완벽한 연기와 노래를 보여주며 미국의 제11회 MTV 영화제에서 여우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부른 영화의 OST 중 특히 Only Hope은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이죠. 드라마 드림 하이에서의 수지나 최근 몇몇 연예인들도 불러서 아직까지도 잔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워크 투 리멤버의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최소한 이 노래는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는 미국에서 로맨스 소설로 전설 반열에 오른 니콜라스 스파크스라는 작가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노트북이나 병 속에 담긴 편지 같은 원작 영화 등도 이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스텝업 시리즈와 헤어스프레이를 제작했던 아담 쉔크만 감독의 뛰어난 음악적 감성과 무명이었지만 이 영화를 통해 높은 인기 반열에 오른 쉐인 웨스트의 서툰 첫사랑을 겪는 10대 반항한 랜든의 연기까지 첫사랑 같은 영화 워크 투 리멤버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든과 그의 친구들이 사고를 치는 사건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랜든 일행의 멤버가 되고 싶어하던 클레이는 시멘트 공장에서 위험한 신고식을 치르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결국 랜든이 붙잡히게 됩니다. 큰 사고를 치게 된 랜든은 학교에서 특별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방과 후 수의 업무를 돕는 것과 토요일에 자매학교의 과외 지원, 마지막으로 연극반의 마지막 행사 뮤지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전통적인 반항한 랜든의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죠. 랜든과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였던 제이미는 그런 랜든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지만 그의 반응은 아주 퉁명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도 역시 변화가 찾아오죠. 목사 아버지 밑에서 성가대를 하던 제이미와 징계로 어쩔 수 없이 뮤지컬에 참여하게 된 랜든이 각각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두 사람. 제이미는 랜든에게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얘기해줍니다. 싫은 사람과 친해지기, 해외 선교 참여하기, 의학책 발견하기, 동시에 두 곳에 있기, 문신하기. 그녀의 독특한 버킷리스트에 랜든이 묘한 표정을 짓는군요. 어쨌거나 뮤지컬 주인공을 맡게 된 랜든은 절친 에릭과 연기 연습을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연기에 아무것도 모르던 랜든은 그나마 오래 알던 제이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에 제이미는 날 사랑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죠. 랜든은 당연히 그 조건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훗날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랜든과 제이미는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극부의 공연 당일 영화 OST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명곡 Only Hope을 맨디 무어가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There's a song that's inside of my soul. It's the one that I've tried to write over and over again. I am awake in the infinite cold, but you sing to
이때를 기점으로 영화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랜드는 제이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점차 깨닫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멀어지게 된 아버지의 등장, 그리고 랜드의 이전 여자친구가 제이미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죠. 랜든의 전 여친과 친구들 일행은 제이미의 합성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는데요. 분노한 랜든은 결국 그들과 연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제이미를 위로해주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제이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봐온 랜든의 모습을 알기에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누구보다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는 랜든과 제이미. 한밤중 데이트를 하다가 랜든은 제이미를 어떤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러고 난데없이 양발을 벌리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녀의 양발은 버지니아주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주의 발을 딛고 있었고, 랜든은 이전에 제이미가 말했던 버킷리스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씩 같이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제이미와 랜든. 모든 로맨스 영화가 그렇듯 이들에게 역시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제이미가 랜든의 연기를 도와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조건 기억나시나요? 그 조건은 단순히 랜든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혼자 다니고 친구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 역시 불치병 때문이었죠. 제이미의 혈액암을 알게 된 랜든은 철저히 거리를 뒀던 의사 아버지에게 힘들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어머니한테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와 랜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랜든은 언제나 거절하고 벽을 쌓아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랜든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곤란해하는 모습을 본 랜든은 다시 한번 크게 실망하며 뛰쳐나가게 됩니다.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제이미.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랜든.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두터운 벽이 존재하는 랜든과 아버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실의 벽이 막혀 가슴 아프지만 시린 첫사랑을 포기해야 할지. 조금은 흔한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아련한 감성을 표현한 그야말로 첫사랑과 같았던 영화 워크 투 리멤버였습니다. Find hope when I'm let down, not in